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대학 동기 민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윤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28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세상의 모든 반대는 그저 장애물일 뿐이었다. 괜찮아. 도윤 오빠만 있으면 돼. 서연은 박도윤과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신성그룹의 막내딸이라는 신분, 언니들과 달리 자유롭게 살고 싶다던 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연을 끊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그 남자 배경을 봐라. 평범한 회사원이고 집안도 별로고 내가 고생할 게 뻔하다. 난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야. 서연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혹해. 특히 내가 가진 걸 숨기고 살면. 난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그냥 윤서연일 뿐이야. 그렇게 서연은 집을 나왔다. 그리고 도윤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빠, 사실 나 고아야.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척 손에서 자랐는데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어. 그래서 독립해서 살아온 거야.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안도였을까? 지금 생각하면 후자였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제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결혼 후 1년. 서연은 시댁과의 첫 명절을 맞이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어서 오거라. 준비할 것이 많으니 어서 옷 갈아입고 나오거라. 어차피 갈 곳도 없고 기댈 데도 없으니 우리 집안이 더 소중하지 않니?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 서연에게 시누이 박지혜가 다가왔다. 언니, 이것도 좀 씻어줘. 나는 친구 만나러 가봐야 해서. 지혜씨도 좀 거들어주면 안 되나요? 언니가 해요. 언니는 친정도 없잖아. 난 바빠.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도윤은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그냥 넘어가. 내가 예민한 거 아냐? 오빠, 나는. 서연아, 우리가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 친정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래도 내가 설득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조금만 참아줘.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정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여자. 그게 시댁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3년, 5년, 7년, 그리고 10년. 서연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키고 시어머니의 건강검진에 동행하고 시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렸다. 그러는 동안 도윤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서연도 경력을 쌓아 중견기업의 마케팅 이사까지 올랐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우리 도윤이가 이제 부장까지 올라갔어. 능력도 있고 운도 좋고.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는 쏙 빼놓았다. 어느 날 서연은 시댁 가족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다. 오빠, 진짜 고생 많았다. 배경도 없는 여자랑 결혼해서. 뭐, 그래도 조용하고 말 잘 들어서 괜찮아. 친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없고. 맞아. 고아라서 오히려 편한 거지. 명절 때 처가 갈 일도 없고.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래도 돈은 잘 벌더라고. 집안에 보태기는 하니까.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10년 동안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진짜 충격은 한 달 후에 찾아왔다.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샤워 중이던 남편 대신 서연이 무심코 확인한 화면에는 신우이와의 단톡방이 떠 있었다. 지혜 오빠, 이번 승진 확실해? 도윤 거의 확정이야. 이사님이 내 가정환경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지혜 가정환경? 언니 때문에? 도윤 정반대야. 배경 없는 배우자라 깔끔하다는 거지. 회사에서 인맥 관련 압박 없고 친정 눈치 볼 일도 없고. 지혜 역시 오빤 똑똑해 고아랑 결혼한 게 신의 한 수였네. 도윤 솔직히 처음엔 불쌍해서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쓸모가 있더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다. 화면은 계속 스크롤됐다. 시어머니 그래도 얼굴값은 하니까 밖에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진 않지. 도윤 어머니, 그런 표현은 좀. 시어머니 뭐 사실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데.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10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쓸모있는 도구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이 씻고 나오자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사랑해서 했지. 진짜요? 서연아, 피곤한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도윤은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 등판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니,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몰랐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라고. 명절 아침 늘 그랬듯 혼자 부엌을 지키며 전을 부치고 있을 때였다. 언니, 이거 좀 더 부쳐줘. 사람들 오는데 양이 부족해. 신우이의 명령 섞인 말투에 서연은 프라이팬을 내려놓았다. 지혜씨, 이제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뭐? 언니가 원래 하던 거잖아요. 1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친정도 없는 주제에 시댁에서 대접받으려고? 그 순간이었다. 그래요. 친정 없죠.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제가 고아라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야, 윤서연. 지금 무슨 버릇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고아라고 기댈 데 없다고 우리 집안에 신세 지고 있다고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지금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 핸드폰 단톡방 다 봤어요. 제가 고아라서 편하다고, 쓸모 있다고, 친정 눈치 볼 일 없어서 좋다고.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이제 전 나가겠습니다. 영원히요. 서연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흔적이 없는 일이었구나 싶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가기 전 10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오래된 핸드폰을 찾아냈다.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지만 충전하자 화면이 켜졌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수백 개의 문자, 모두 가족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연은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어머니 정미숙의 목소리였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는 훨씬 늙어 있었다. 엄마 나야. 서연이. 전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정말 내가 맞니? 응. 엄마 나 돌아가도 돼? 뭐라고? 당연하지.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당장. 천천히 갈게. 기다려줘. 서연은 전화를 끊고 1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떠올렸다. 신성그룹 회장 윤재혁의 막내딸 신서연.
서현이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박도윤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빈집이 그를 맞이했다. 아내의 짐은 온데간데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쪽지만 놓여 있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서연의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바뀐 뒤였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임원이었다. 박 부장,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게. 불길한 예감에 회장실로 올라간 도윤은 책상에 놓인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다. 신성그룹 계열사 이사회 결정 사항 박도윤 부장과의 거래 관계 전면 재검토. 회장님, 이게 무슨... 박 부장. 자네 와이프가 신성그룹 윤재혁 회장의 딸이었다는 외말하지 않았나?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 그게 무슨... 어제 신성그룹에서 공식 발표가 났어. 돌아온 막내딸 신서연 이사 복귀 기념 리셉션을 연다고. 그 사진 속 여자가 자네 아내지 않나? 회장이 태블릿을 돌려 보였다. 화면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서연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신성그룹 윤재혁 회장의 막내딸 신서연 그룹 경영 일선 투입. 해외 계열사 전략 담당 이사로 선임. 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소식은 시댁에도 전해졌다. 뭐라고? 우리 며느리가 신성그룹 회장 딸이었다고? 시어머니 김순희는 뉴스를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 여자가 고아라며? 친정도 없다며? 신우이 지혜 핸드폰도 난리가 났다. 약혼자에게서 온 문자였다. 지혜씨, 댁 올케가 신성그룹 회장 딸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시는데요. 뭐? 잠깐만, 오빠랑 이혼한다잖아. 그래도 댁이랑 사돈 관계였던 집안이라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쪽 집안이 신성그룹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소문이 벌써. 지혜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한편 도윤의 회사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신성그룹에서 우리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가 뭐야? 박도윤 부장 때문입니다. 그가 신성그룹 회장 딸과 결혼했다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게. 당장 박도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도윤은 그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2주 후 서연은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신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였다. 재계와 정계, 문화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서연은 샤넬 맞춤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윤재혁 회장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신서연 이사님, 10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결혼하셨다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네. 곧 정리될 예정입니다. 서연의 미소는 완벽했다. 10년 전 집을 나갈 때의 그 청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냉철하고 우아한 재벌가의 딸이 서 있었다. 그날 밤 도윤과 시댁 식구들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법무법인 정의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합니다. 신서연 의뢰인은 박도윤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혼인 기간 중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액수는 10억 원이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10억?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 박종수가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장부가 엉망입니다.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박종수는 황급히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해왔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위에서? 무슨 소리야? 신성그룹에서 저희 모회사가 신성 계열사라서. 전화가 끊겼다. 시어머니 김순희의 사교 모임도 와해됐다. 순희 씨, 다음 모임은 빠지는 게 어때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그게 순희 씨 며느리가 신성그룹 딸이었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를 고아 취급하며 10년간 부려먹었다는 소문이. 그건 오해야. 우린 몰랐어.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상대가 누구든 그렇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김순희는 그날로 모임에서 퇴출당했다. 신우의 지혜는 더 심각했다. 약혼이 파기된 건 물론이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받았다. 저희 회사가 신성 계열사와 거래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한 달 후 박도윤은 서현을 만나기 위해 신성그룹 본사를 찾았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제발요. 제 와이프 아니 서현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로비에서 3시간을 기다렸지만 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빌어야 해. 어떻게 빌어? 전화도 안 받는데. 직접 찾아가자. 신성그룹 본가로. 다음 날 박씨 일가는 서현의 친정집 앞에 섰다. 거대한 저택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집사가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현이 좀 신서현 이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없지만 가족입니다. 시댁 식구들이에요. 집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사님께서는 더 이상 댁과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죠.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그때 2층 창문이 열렸다. 서현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희가 무릎을 꿇었다. 서현아. 아니 이사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몰라봤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도윤이도 해고당했어. 제발. 서현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고아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이혼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 측은 원고가 신분을 속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의 변호사가 답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고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개인적 선택이었을 뿐 법적으로 신분을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 측은 이를 이용해 원고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원고가 진실을 말했다면 결혼하지 않으셨을 겁니까? 피고는? 법정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서현이 증인석에 섰다. 저는 1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시댁 식구들은 저를 기댈 곳 없는 여자, 쓸모있는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이것이 부부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대우를 했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 도윤의 얼굴이 무너졌다. 이혼이 확정되고 3개월 후 서현은 신성그룹 해외사업부 이사로서 첫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이사회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역시 회장님 따님답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하네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10년은 공백이 아니었다. 배움의 시간이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배운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 윤재혁 회장이 서연을 저녁에 초대했다. 서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빠.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네. 10년 동안 진짜 인간관계가 뭔지 배웠거든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윤재혁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아빠. 2년 후, 신성그룹은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신서연 전무였다. 그날도 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올려놓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박도윤이었다. 서연은 편지를 뜯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렸다. 더 이상 그 이름은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전무님, 오늘 저녁 프랑스 대사관 만찬 준비되셨죠? 네, 갈게요. 서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 여자는 10년 전 사랑만 믿고 집을 나갔던 그 순진한 윤서연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우아하고 강인한 신서연이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박도윤의 원룸. 도윤은 작은 원룸 테이블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TV에서는 신성그룹의 유럽 진출 성공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서연은 너무나 빛나고 있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신성그룹 본가. 서연은 만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오늘 프레젠테이션 대박이었다며? 큰언니 서진이 웃으며 물었다. 언니들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둘째 언니 서윤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 정미숙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우리 막내 정말 대견하다. 엄마, 힘들었지? 10년 동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아버지 윤재혁이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우리가 항상 내 뒤에 있을게. 네, 아빠. 서연은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버렸던 이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그녀는 너무 늦게 배웠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6개월 후 어느 카페에서 서연은 대학 동기 민지를 만났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뉴스에서 계속 보이더라. 별거 아니야. 그나저나 도윤이는 어떻게 됐대?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몰라. 관심 없어. 맞아.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서연아, 후회는 안 해? 10년이라는 시간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다. 처음에는 후회했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아깝잖아. 아깝지 않아.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해. 인간의 본성, 돈의 무게, 신분의 의미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어. 민지는 친구의 단단해진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정말 강해졌다. 응. 이제는 누구도 나를 쉽게 대할 수 없어. 그로부터 1년 후, 신서현 전무는 신성그룹 사장으로 승진했다. 39의 나이에 그룹 계열사 사장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취임식 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장님,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서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10년 전 사랑한다는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앞만 보고 갑니다. 용서는 하셨나요? 서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 내려놓는 결정이에요.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을 겁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현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10년 전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 서현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안녕, 윤서현. 그리고 고마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제 이 도시는 그녀의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다시 찾은 자리였다. 신서현은 미소 지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절대로 그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신성그룹 회장 집무실. 윤재혁 회장은 딸의 취임식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서현은 당당하고 빛났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박도윤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절하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데 회장이 불렀다. 잠깐. 네. 앞으로 박씨 집안 사람들이 우리 회사나 계열사, 그 어떤 곳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게. 영구적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재혁은 다시 영상을 틀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앞만 보고 갑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서연아. 앞만 봐라. 뒤는 아빠가 지켜줄게. 화면이 꺼지고 방에는 고요함만 남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승리뿐이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보고 대우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마이너스 신서현.